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린 시절 ADHD와 강박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21살 때 대학 졸업 뒤 알코올과 마약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약을 끊기 위해 재활센터를 돌아다녔습니다. 29일 동안 마약 없이 지내고 퇴원을 하려는데 어떤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성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중독 성향이 있어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죠. 당신에겐 당신의 병이나 인생에 대한 권한도 통제권도 없습니다. 당신이 마약에 다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돈이나 명성, 성공 같은 거창한 생각은 전부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다시 좌절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오히려 성공하겠다는 더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성공은 새로운 마약이 됐고 집착의 성향을 해로운 방향이 아니라 유익한 방향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그야말로 마인드셋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2011년에 출간한 10배의 법칙, 최근에 출간한 집착의 법칙 저자 그랜트 카돈의 이야기입니다. 그랜트 카돈은 현재 순자산 6억 달러, 한화 8천억의 엄청난 부자입니다. 오늘은 이 책 집착의 법칙과 제 생각을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리치타임 구독하시고 들어주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마약에 대한 집착을 성공의 집착으로 바꿨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이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이 보통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악의 감정을 사용하라고 조언한 사람이 또 있죠. 제가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간다 마사노리가 책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라는 감정도 에너지고 방향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겸손하지 말고 질투를 하고 시기의 감정을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약에 대한 집착을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바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뇌과학자 브루스 리톤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95%는 7살 때까지 만들어진 삶의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95%는 7살 이전에 만들어진 잠재의식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7살 이전에 만들어진 잠재의식을 평생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행히 7살 이전에 생긴 잠재의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반복입니다. 그랜트 카돈이 잠재의식을 반복적으로 이겨낸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고 중산층에 만족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카돈은 이런 잠재의식을 반복적으로 깼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성공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성공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을 읽어보면 책에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최근에 저는 이 집착의 법칙을 읽고 10배의 법칙도 읽고 있는데요. 똑같이 책에서 아주 큰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저자는 집착하고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성공에 집착을 하고 몰입을 합니다. 회사의 직원들을 통제하고 자기와 똑같이 회사의 성장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직원들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해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재활시설 상담사가 그랜트 카돈에게 통제권을 바라지도 말라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라는 전염병을 끝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천히 해. 인생은 즐기는 거야.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인생은 짧잖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물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도 꿈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으라고 합니다. 부의 추월차선 MJ 드마코도 평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것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에 8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하다는 것은 빠른 차와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성공이 전부는 아니라고 외친다. 평균은 실패 공식이다.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죠.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다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주옥 같은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일할 시간을 줄여서 가족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고 시간을 추가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과 평범이라는 틀을 깰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집착의 성향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성공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에 집착을 하고 통제광이 된다면, 그리고 끈기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랜드 카돈도 명확한 목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목표를 현재형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100억을 벌 거다,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나는 100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적고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미래의 목표지만 현재 시제로 적으면 잠재의식이 현실로 인식을 합니다. 잠재의식과 구체적인 상상은 여러 가지 자기개발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의 확신 박 프록터나 자기개발의 고전 나폴레온 힐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책 집착의 법칙이 좋았던 것은 자기 집착과 통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과 회사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예로 세일즈 부서의 통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세일즈 부서의 통화를 모두 녹음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세일즈 부서의 통화를 모두 녹음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랜드 카돈은 때때로 세일즈 부서가 통화할 때 전화기를 들고 실시간으로 들어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통화가 끝나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 중간에 끼어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명언을 또 던지죠. 짐작은 당신과 나를 바보로 만들 뿐이다. 짐작하는 일은 사양하겠다. 나 자신, 환경, 직원, 사업, 궁극적으로 집착을 정면으로 마주해 통제를 해라. 그럴 때만 더 낫고 빠르고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하겠지, 이런 짐작을 하지 말고 직접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랜드 카돈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나요? 스스로의 생각, 생활 방식, 세일즈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까지 어떻게 집착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전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8천억을 갖고 있는 이 부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고 할 일은 너무 많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다 핑계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더 읽고 자극을 한번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장 제 책상 앞에 집착이라는 두 단어 적어놓고 매번 집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오디오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